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1월 로봇 길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이 종목 10배 더 대박 납니다. 최근에 제가 로봇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산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높은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종목이 어떠한 잠재력이 있고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전에 지금 현재 로봇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삼성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삼성 로봇 보핏에 대한 출시 일정이 또 밀렸죠. 원래 연내 올해 12월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밀리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출시 시기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확정이 났고요. 삼성전자의 전통한 관계자는 이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다. 즉 테스트는 끝이 난 건 맞지만 내년 상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도 테스트를 마쳤는데 보핏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는 임직원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구매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에게는 이미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공개합니다. 즉 임직원들에게 판매를 할 정도면은 이미 테스트는 끝이 났고 이거를 어떻게 광고를 해서 엄청난 성과를 낼지 고민하기 위해서 출시일이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핏이 시장에 내년에 상반기에 출시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이 보핏이 삼성의 스마트폰과 워치, 이어버드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웨어러블을 자유롭게 제어하고 다양한 기능을 설정하도록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삼성보다 원래 애플이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죠. 뭐 에어팟 프로나 애플 워치나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전부 다 연동시켜서 그 안에서 생태계가 돌아가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IT 기기들 사이에 로봇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봇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상생활에 침투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이 공유 킥보드처럼 일상생활에 침투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이동하는 기능만 추가시키면은 소셜 로봇과 다를 것이 없는 만큼 조만간 1인 1보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 즉 이제는 로봇이 우리의 스마트폰처럼 쉽게 우리 생활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로봇 출시가 가속되면서 로봇을 IT 기기 중 하나로 바라보는 시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보핏이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연동할 수 있는 것처럼 로봇이나 다양한 IT 기기를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하는 스마트싱스 삼성이죠. 기술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술이 뭐가 있냐? 바로 향상된 매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매터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매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사, 애플의 홈, 구글 홈, 삼성의 스마트싱스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홈 표준 매터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매터 사양 1.2는 냉장고나 식기세척기나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이제 뭐 불을 킨다거나 집 안에서 커튼을 친다거나 이러한 간단한 것들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성능들이 포함되기 시작했고요. 1년 전에 나왔던 초기 매터와 비교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새롭게 지원하는 기기 종류가 늘어난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원하지 않는 기기들이 분명히 있지만 필요한 기기들이 꾸준히 등록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조만간 로봇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마트 싱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전뿐만 아니라
가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절반가량의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싱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매년 20만 호에 이르는 민간 신축 물량을 감안하면은 연간 10만 가구 수준의 공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올해 7월 말에 150여 개 단지 12만 가구에다가 스마트 싱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 싱스를 적용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1등급 아파트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국제 표준인 메터를 지원했기 때문에 더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국제 표준 메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 스마트 싱스 기술들은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수많은 가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연결되는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는 제가 가전을 말했고,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거를 건물에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 이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네이버의 로봇 친화형 사옥 1784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의 로봇 친화형 사옥 1784에서는 직원들이 앱을 통해서 커피를 주문하면은 로봇이 알아서 배달을 해주는데, 대충 가서 거기에서 커피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체크한 다음에 그 얼굴을 보고 이게 본인이 맞구나라고 확인한 다음에 커피를 배달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건물 안에서 택배나 음식, 커피 등 각종 물건들을 배달하는 로봇 루키는 뇌가 없는 브레인리스 로봇입니다. 아니, 뇌가 없는 브레인리스인데 어떻게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하냐? 바로 5G로 네이버의 건물에 다양한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연결한 루키는 뇌가 없이도 알아서 이동하고 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알아서 어떠한 구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즉,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사물로 연결되는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런 네이버의 사옥 1784 같은 사옥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지하 8층 그리고 지상 28층의 1784 전체가 3차원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서비스 로봇이나 인프라지어 등 다양한 실험과 개발을 네이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최신 이 인프라 자체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우디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에다가 1,3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네이버가 성공했죠.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11월부터 고위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총 9번이나 네이버에 방문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178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체 구현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미 사우디에서는 상당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고요. 향후에 IT 기기들이나 로봇 등 간편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그 사이에서 막대한 데이터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이버의 1784와 같은 건물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런 도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로봇들까지, 즉 로봇의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AI나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로 인해서 치열한 데이터 센터 확보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AI 기술, 자율주행 및 로봇, 사물 인터넷 등 핵심 인프라로 갈수록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필수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클라우드 이용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1위가 스웨덴이거든요. 75%인데 거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OECD 국가의 평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국에서도 수준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한 내용들부터 사실 불신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막 클라우드 시장과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모이는 그런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AI 시장은 앞으로도 10배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10배 이상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은 그 속에서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고성장이 가능한 산업인 만큼 국내외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국의 독자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존은 향후 5년간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다가 7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2조대, 3조대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 금액을 2배, 3배 늘렸습니다. 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관계자는 투자금은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리전, 이거 서울입니다. 운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고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 건설에 대한 비용, 데이터 센터 운영, 전력 및 건물 임대료와 같은 운영 지출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업계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연내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리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빠른 것도 많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네이버입니다. 근데 그 네이버가 드디어 11월에 세종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4월에 첫 삽을 떴던 세종 데이터 센터가 11월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네이버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로 얘네가 10년 전에 춘천을 마련했죠.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서버가 약 6배 규모로 조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각 춘천에는 각 춘천, 이 10년 전에 만든 걸 말하는 거죠. 친환경 데이터 센터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는데 이번 각세종은 미래형 로봇 데이터 센터 표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세종에 대해서 로봇이 데이터 센터를 현재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각 세종을 빅데이터나 AI, 로봇 등 팀 네이버의 기술 역량을 모은 세계 최대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HN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현재 광주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뭐 김해는 되냐 안 되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이버에 대한 각세종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안산 데이터 센터까지 이게 연말부터 가동되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용량이 영화를 300억 개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당연히 엄청난 시세를 낼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에 따른 수혜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바로 파두입니다. 파두가 원래 데이터 센터용에 들어가는 SSD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네이버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동영상 처리 전용 반도체를 탑재한 스트리밍 서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즉 네이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아마존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타 고객사 대비 약 10% 할인한 가격으로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데이터 센터 현재 아마존과 네이버가 투톱으로 현재 시장을 엄청나게 푸시하고 있는데 그 두 기업과 연동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파두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파두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엄청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로봇에 대한 내용들부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두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주인 만큼 사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 때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충분하게 끌고 가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 해당 영상 말고도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 영상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해당 영상을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종료되시기 전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버튼과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 댓글과 함께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